차가운 비웃음이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외투의 초라한 할머니를 향한 조롱의 시선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5천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12월의 매서운 바람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를 휩쓸었다. 차가운 눈발이 가늘게 내리며 아스팔트 위에서 녹아내렸다. 83세의 할머니가 15년 된 낡은 패딩 점퍼 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어갔다. 코트는 원래 진한 네이비였지만 이제 회색빛이 돌았다. 어깨 부분의 실밥이 터져 하얀 오리털이 바람에 날렸고 소매 끝은 마모되어 반들거렸다. 지퍼도 반쯤 고장나서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스커트는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다. 밑단에는 다른 천으로 기운 자국이 있었고 허리 고무줄이 늘어나 자꾸 밑으로 내려왔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누런 빛이 돌았고 밑창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한국제일은행 본점의 50층 유리 건물이 할머니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회전문 너머로 정장과 하이힐을 신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명품 브랜드로 완벽하게 코디된 여성들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출입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손잡이에 닿았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들이 추위에 더욱 굳어지다.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다.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15m 높이 천장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쏟아냈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벽면 곳곳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이탈리아 가죽 소파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에르메스와 샤넬 핸드백을 든 여성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향했다. 그들의 눈에 의아함과 경계심이 서렸다. 한 40대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바르바리 코트에 크리스찬 루부탱 하이힐까지 완벽한 스타일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길 잃은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에르메스 버킨백을 몸쪽으로 끌어당기며 다리를 꼬아 할머니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옆 친구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최신 젤 네일이 시술된 손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표정을 변하지 않았다. 83년간 이런 경험은 일상이었다. 눈가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번호표 발급기 앞에서 20대 여성 직장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깔끔한 오피스룩에 스타벅스 커피를 든 그녀가 마치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에게 말하듯 과장되게 크고 또렷한 어조로 도움을 제안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괜찮다고 답하자 젊은 여성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그녀는 할머니가 한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르거나 최신 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할머니가 놀랍게도 능숙한 손놀림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여 번호표를 뽑는 모습을 본 젊은 여성은 당황스러워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춘 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대기석에 앉자 옆자리의 40대 여성이 즉각 반응했다. 명품으로 완벽하게 코디된 모습에 강남 헤어샵에서 방금 손질받은 듯한 머리였다. 전문가가 해준 것 같은 완벽한 메이크업과 까르티에 시계가 반짝였다. 그녀의 콧구멍이 벌름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극도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비틀어 거리를 벌렸다. 마침내 샤넬 클래식 백을 들고 일어났다. 10cm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일부러 소리가 나도록 발걸음을 크게 내디디며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자리를 옮기면서 냄새가 난다는 듯한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여기가 복지관도 아니라는 식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할머니의 가슴에 둔한 아픔이 퍼지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고 무릎 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멈췄다. 앞쪽에서 20대 여대생이 최신형 아이폰으로 통화를 시작했다. 트렌디한 브랜드 옷에 젊은 세련됨이 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지금 은행에 이상한 할머니가 왔다며 완전 거지 같은 차림인데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젊음의 오만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정상이고 할머니는 이상한 존재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말 요즘에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것 같다며 보안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불평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억누르며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봤다. 낡은 가방을 두 손으로 조용히 어루만지다. 한때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고급 가죽이었지만 이제는 흠집투성이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원래 파란색이었지만 회색에 가깝게 바랬고 은행 로고는 거의 지워져 희미했다. 모서리는 헤어져 너덜너덜했고 접힘 자국이 깊게 패여 언제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길은 그 통장을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다뤘다. 문득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다. 남편은 항상 할머니의 소박한 차림새를 걱정하며 가끔은 좀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라고 말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애정과 걱정이 섞인 그 말이 지금에야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60대 할머니가 다가왔다. 고급스러운 베이지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길을 잃었는지 물어보며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이었지만 상대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은행 업무가 있다고 답하자 그 할머니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조심스럽게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몇 번 뒤돌아보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전광판에 할머니의 번호가 붉은 LED로 표시됐다.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신호음이 울렸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자 오른쪽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83세의 나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허리도 완전히 펴지지 않아 약간 굽은 자세가 됐다. 창구로 향하며 절뚝거리는 걸음에 더 많은 시선이 쏠렸다.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엄마 코트를 잡아당기며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입었는지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봤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조용히 시키며 어려운 할머니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동정심과 미묘한 우월감이 섞인 어조였다.
A-3 창구에 도착했다. 김소영 대리의 이름표가 보였다. 20대 후반의 완벽한 단발머리에 정교한 메이크업을 한 그녀였다. 날카로운 아이라인과 트렌디한 코럴 핑크 립스틱, 최신 젤 네일 아트까지 완벽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이미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향해 있었다. 할머니를 보는 시선에는 명백한 거부감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김소영의 반응은 차가웠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컴퓨터만 바라봤다. 어떤 업무인지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존댓말이지만 건성이었다. 다른 고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다. 김소영이 빨리 말하라며 다른 손님들도 기다린다고 재촉했다. 의도적으로 큰 한숨을 쉬며 불만을 표현했다. 매니큐어된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짜증을 냈다. 옆 창구들에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앉으라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만은 완전히 다른 태도였다. 할머니가 2억 원을 인출하고 싶다고 말하자 김소영 얼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의아함에서 어이없음으로 마침내 조롱하는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완벽하게 그어진 아이라인이 일그러질 정도였다. 그녀의 입에서 높고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로비 전체에 메아리치는 그 소리에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김소영은 할머니에게 농담도 적당히 하라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따졌다. 젊은 여성 특유의 직설적이고 차가운 어조로 한국제일은행 본점이지 복지관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통장을 받을 때는 더러운 것을 만지듯 손가락 끝으로만 집어들었다. 혐오감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컴퓨터 확인 중에도 이런 분들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다는 식으로 중얼거림을 계속했다. 완벽한 아이 메이크업을 한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화면을 본 순간 비웃음이 더 커지다. 134만 원밖에 없었다. 김소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134만 원밖에 없는데 2억 원을 찾겠다고 하냐며 할머니가 지금 자신에게 장난치는 건지 혹시 치매는 아닌지 의심했다.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됐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다른 통장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짙어지다. 눈썹이 이마까지 치켜 올라가고 입이 크게 벌어지다. 완벽했던 립스틱이 약간 번져 있었다. 할머니가 두 번째 통장을 꺼내자 김소영은 정말 답답한 할머니라며 시간 낭비 그만하라고 핀잔을 줬다. 두 번째 통장도 첫 번째와 다를 바 없이 낡았다. 김소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받아들였다. 이것도 용돈 몇만 원 들어있겠다며 비아냥거렸다. 능숙하게 정보를 입력했다. 화면을 보기 전에 이미 조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의 숫자를 본 순간 김소영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됐다. 눈이 급격히 커지고 입이 벌어지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손이 떨리며 매니큐어된 손톱이 키보드를 긁는 소리가 났다. 2847356892340원. 거의 3천억에 가까운 금액이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김소영의 목구멍에서 숨막힌 듯한 소리가 나왔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뭔지 중얼거렸지만 화면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완벽했던 외모가 순식간에 일그러져 가고 있었다. 김소영의 완벽하게 젤 네일이 시술된 손가락이 새로 고친 버튼을 필사적으로 연타했다. 손톱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화면의 엄청난 숫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마에 굵은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발라둔 파운데이션이 땀 때문에 밀려나기 시작했고 완벽했던 베이스 메이크업에 얼룩들이 생겼다. 목 뒤에서 시작된 땀이 헤어라인을 따라 흘러내려 귀 뒤까지 축축하게 적셨다. 호흡이 가빠졌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입이 바짝 말라 혀끝이 거칠어지다. 무의식적으로 혀로 입술을 하찼지만 아침에 바른 립글로스만 번질 뿐이었다. 화면 상단의 고객 정보가 더욱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혜숙, 1940년 3월 15일생, VVIP 플래티넘 등급, 한국제일은행 최고 등급이었다. 전국에 몇 명 없는 최상위 고객이었다. 김소영은 3년간 일하며 이런 등급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목구멍에서 마른 침을 삼키려는 소리가 계속 났다. 꿀꺽, 꿀꺽. 하지만 목이 너무 말라 침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 언저리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책상을 절망적으로 움켜잡았다. 완벽하게 시술된 네일 아트가 책상 표면을 긁는 작은 소리가 났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손톱 끝이 하얗게 변했다. 로비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 고객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옆 창구의 박미진 대리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김소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박미진이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김소영은 그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전히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새로 고침을 반복했다. 다른 여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궁금증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대기석의 여성 고객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샤넬, 에르메스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직원이 왜 저러는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까 할머니를 무시하던 40대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샤넬백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대 여대생도 통화를 멈추고 창구를 주시했다. 얼굴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로비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공간을 지배했다. 김소영은 여전히 멘탈 붕괴 상태였다. 손이 떨리며 키보드 위를 헤맸지만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평소 능숙했던 손가락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분간의 행동들이 빠르게 재생됐다. 할머니를 향한 무시와 조롱, 모욕적인 말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특히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순간이
가장 끔찍했다. 위장에서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목까지 올라왔다. 이때 로비 뒤편에서 굵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는 질문이었다. 은행장 이준호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에 이탈리아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최고급 울 소재의 은은한 광택과 정교하게 메어진 실크 넥타이가 돋보였다. 핸드메이드 이탈리아 가죽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묵직하고 권위적인 소리가 났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다. 눈썹이 깊게 찌푸려져 이마에 새로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 회의를 중단하고 나온 것이었다. 김소영은 은행장의 등장에 더욱 패닉 상태가 됐다. 어깨가 급격히 움츠러들고 목이 거북이처럼 어깨 사이로 파묻혔다. 평소 당당했던 자세는 완전히 사라지다. 완벽했던 유니폼도 구겨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완벽하게 다림질해서 입었던 블라우스에 주름이 생겼다. 이준호가 김소영에게 무슨 일인지 따져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의 한계가 실려 있었다. 로비의 온도가 몇 도 떨어진 것 같았다. 김소영은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이 고객분이 2억 원 인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떨림이 심해 제대로 된 말을 이루지 못했다. 시선이 할머니와 이준호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완벽했던 아이 메이크업이 땀 때문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2억 원이냐며 반문했다. 이 할머니가 말이냐는 투였다. 그가 할머니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즉각적인 편견이 드러났다. 낡은 패딩과 해진 스커트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코끝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노골적인 불신이 담긴 어조로 이 할머니가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마치 김소영이 터무니없는 농담을 한다는 듯했다. 김소영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호가 김소영의 어조에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의심스러워하던 표정에서 점점 심각해지다. 로비의 여성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할머니를 무시했던 여성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렸다. 이준호가 큰 걸음으로 창구에 다가왔다. 움직임은 빠르고 결단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김소영을 옆으로 밀어내고 직접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처음 몇 초는 단순한 놀라움이었다. 눈이 약간 커지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화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표정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준호의 눈이 급격히 커지다. 평소 침착함을 잃지 않던 눈동자가 확장되면서 거의 눈 전체를 차지할 정도가 됐다. 동공이 확장되며 시선이 화면에 완전히 고정됐다. 입이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점점 더 크게 벌어져
마침내 완전히 열린 상태가 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기 시작했다. 건강한 살색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마침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입술도 혈색을 잃고 거의 무색에 가까워지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이 손목, 팔뚝, 어깨로 번져갔다. 마침내 상체 전체가 거의 눈에 띌 정도로 떨렸다. 화면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키보드를 조작했다. 하지만 손가락들이 평소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번 잘못된 키를 눌렀고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기를 반복했다. 새로 고침, 재로그인, 다른 시스템 접속, 심지어 본점 전산팀에 직접 확인 요청까지. 모든 확인 작업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어떤 방법을 써도 화면 정보는 변하지 않았다. 박혜숙. 그 이름이 화면에 표시된 순간 이준호의 뇌리에 수많은 정보가 번개처럼 스쳤다. 대한민국 재계의 숨은 거물. 혜성그룹의 창업주의자 회장. 1960년대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최대 유통업체를 일궈낸 전설적인 여성 기업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아우르는 거대한 유통제국의 수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제일은행의 최대 개인 주주 중 한 명이었다. 뇌리의 과거 기억들이 빠르게 스쳤다. 신입사원 시절 회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던 그 유명한 이름. 경영진 회의에서 언급될 때마다 모든 임원들이 경건해지던 그 존재감.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수수한 할머니가 바로 그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믿기 힘든 현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마치 다리가 젤리로 변한 것 같았다. 재빨리 창구 의자를 잡고 균형을 잡았지만 주변 직원들은 은행장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공포가 물결처럼 밀려왔다. 지난 몇 분간 이 창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지다. 김소영의 조롱과 모욕, 그리고 그것을 방관한 자신의 초기 반응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었다. 특히 여성 직원이 같은 여성을 그렇게 무시한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박혜숙 회장은 여성으로서 이룬 성취가 더욱 대단한 인물이었다. 남성 중심의 한국 재계에서 홀로 서서 거대한 제국을 일궈낸 진정한 여성 리더였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 전체가 사막처럼 메말라 제대로 삼켜지지 않았다. 목 앞쪽에 아담의 사과가 위아래로 요동쳤지만 침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눈에는 깊은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까까지의 무시와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존경심이 자리 잡았다. 몸이 자연스럽게 할머니 쪽으로 기울어지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고개가 약간 숙여지다. 평소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자세가 완전히 변한 것이다.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당당하고 권위적이던 어조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치 지뢰밭을 걷는 사람의 목소리가 됐다. 이준호가 혹시 박혜숙 회장님이신지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심장이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북소리처럼 울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를 덮을 정도였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그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다. 이제는 거의 투명할 정도로 하얀색이 됐고 이마에 굵은 땀방울들이 줄줄 흘러내렸다. 땀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고 셔츠 칼라 안쪽도 완전히 젖어 있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목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숨쉬기 어려웠다. 평소 완벽하게 메어져 있던 실크 넥타이가 비뚤어지고 느슨해졌다. 이준호가 VIP 룸 쪽을 가리키며 모시겠다고 제안했다. 개인 상담실에서 편안하게 처리하자고 말할 때 그의 손짓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팔을 뻗어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이 평소보다 과장돼 보였고 얼굴 표정은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본 순간 얼굴에 절망적인 표정이 스쳤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기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서도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여성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강인함과 결단력이 살아있었다. 이준호는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봤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고객들, 직원들, 심지어 경비원까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시선을 보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강렬했다.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할머니를 무시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의 일상적인 은행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긴장감과 경건함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김소영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다. 김소영은 그 시선을 받으며 더욱 몸을 움츠렸다. 완벽했던 외모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준호가 김소영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지시했다. 목소리는 냉정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했다. 김소영은 멀뚱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마침내 비틀거리며 옆으로 물러났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새하얗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봤다. 완벽했던 메이크업이 땀과 충격으로 번져 있었다. 이준호가 직접 창구에 앉으며 할머니에게 사과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극도의 긴장감도 느껴지다. 저희 직원이 신뢰를 범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차분했다. 표정에는 분노나 불쾌함 대신 깊은 이해와 관용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런 일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듯한 평온함이었다. 이준호는 내부 전화를 들어 긴급 지시를 내렸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의 내용은 명확했다. 2억 원 현금을 즉시 준비하고 최고 등급 VIP 서비스로 진행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들의 당황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 인출은 특별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준호의 다급한 어조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내부가 마치 비상사태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고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고 특별 운송 시스템이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로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할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아까 자리를 옮겼던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제 할머니 쪽을 자꾸 힐끔거렸다. 아까는 냄새 난다며 자리를 옮겼으면서 이제는 오히려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후회도 섞여 있었다. 같은 여성으로서 보인 냉대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할머니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젊은 여성 직장인도 마찬가지였다.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까의 동정 어린 시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심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얼굴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역력했다. 스타벅스 커피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대생은 아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이번에는 흥분이 아니라 당황과 후회가 가득했다. 아까 말한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분이었다며 자신이 진짜 바보같이 굴었다고 후회했다. 로비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했고 모든 시선이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들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의 무시와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깊은 부끄러움까지 섞여 있었다. 은행 여직원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로비 곳곳에 있던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평소 고객들에게 보이던 기계적인 친절함과는 완전히 다른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경건함까지 느껴지다. 몇 분 후 여러 명의 직원들이 검은색 현금 가방들을 들고 나타났다.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움직임도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루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다. 이준호가 현금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현금을 확인하는 동안 로비는 완전한 정적에 빠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의식이 진행되는 것처럼 경건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할머니가 현금을 차분하게 확인하는 동안 로비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2억 원의 현금이 검은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새 지폐의 깔끔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폐 묶음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선명하게 울렸다.
이준호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창구 모서리를 붙잡았다. 이마의 땀은 멈출 줄 몰랐고 셔츠 등 부분이 완전히 젖어 있었다. 목 부분의 넥타이는 이미 풀어헤친 지 오래였고 평소 완벽했던 외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소영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침에 그토록 공들여 한 메이크업은 이제 거의 지워진 상태였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 밑에 검은 자국을 남겼고 파운데이션은 땀에 얼룩덜룩 벗겨져 있었다. 완벽했던 젤 네일도 책상을 움켜잡느라 여러 개가 부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이제야 완전히 깨닫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현금 확인을 마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노련함이 묻어났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루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까까지의 무시와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40대 중년 여성은 샤넬백을 꽉 움켜쥔 채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분간의 행동들이 빠르게 재생됐다. 냄새 난다며 자리를 옮겼던 순간, 코를 찌푸렸던 표정, 복지관도 아니라며 중얼거렸던 말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젊은 여대생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거지 같은 할머니가 왔다며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스마트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은 바닥만 향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평소보다 허리를 더 곧게 펴고 손을 정중하게 모은 채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평소 고객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가 가방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83세의 몸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위험이 묻어났다. 2억 원이 든 검은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평소 은행 특유의 바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건하고 숙연한 공기가 흘렀다. 마치 중요한 의식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걸음걸이조차 평소와 달랐다. 보폭이 작아지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다. 혹시 할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모든 동작이 신중했다. 그는 운전기사나 경호, 안전한 호송 서비스 등을 제안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평소 당당했던 은행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실수를 만회하려는 절박함만이 역력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거절조차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마치 일상적인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임팩트를 줬다. 진정한 권력자의 여유로움이었다. 2억 원 현금을 들고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 은행장의 제안을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자신감. 모든 것이 그녀의 진정한 지위를 증명했다. 김소영이 벽에서 몸을 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완벽했던 하이힐이 이제는 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다. 마스카라가 번진 자국이 볼을 따라 검은 줄을 그었다. 아침에 그토록 공들였던 외모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할머니 앞에 선 김소영의 몸이 벌벌 떨렸다. 입술을 여러 번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헛기침 소리만 계속 났다. 한때 자신감 넘쳤던 젊은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의외로 따뜻했다. 분노나 원망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83년의 인생을 살아온 어른의 포용력이 느껴지다. 그 시선 앞에서 김소영의 떨림이 조금 진정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정도로 분명했다.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무게감이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고백이 시작됐다. 할머니 자신도 과거에 같은 실수를 했다는 솔직한 인정이었다. 그 말에 김소영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1960년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할 때의 이야기가 이어지다. 누더기를 입고 때가 잔뜩 묻은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25세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손녀 결혼식 비용으로 큰 돈을 가져왔던 반전. 할머니의 회상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다. 6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오늘 김소영이 한 행동이 정확히 일치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인간의 편견은 여전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40대 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외모가 이제는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젊은 여대생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할머니를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다. 젊음의 오만함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다른 고객들도 마찬가지였다. 각자 할머니를 바라봤던 자신들의 시선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할머니의 고백이 이어지다. 자신의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했던 그 밤의 기억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깨달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작은 가게를 거대한 해성그룹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그 교훈 덕분이었다는 설명.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소영의 가슴에 박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자신도 이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할머니가 김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가 전해지다. 83세 할머니의 손길에서 마치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다. 김소영의 몸에서 떨림이 멈췄다. 오늘 일은 실수였지만 이 실수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위로.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김소영도 변할 수 있다는 격려. 할머니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김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신히 사과의 말을 이어갔다. 완전히 무너진 외모와 달리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후회였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는 할머니의 대답. 대신 앞으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부탁. 그 말에 김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약속은 진심이었다. 할머니가 이번에는 이준호를 바라봤다. 이준호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평소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은행장이 83세 할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에 할머니는 보상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소영을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당부.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이라는 너그러운 마음. 이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을 감싸는 할머니의 모습에 더욱 감동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할머니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아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에도 원망은 없었다.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할머니의 말이 로비 전체에 퍼제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제다. 다만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됐을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 지금 입고 있는 낡은 패딩이 15년 전 남편이 사준 것이라는 이야기. 오래됐지만 여전히 소중하다며 소매를 쓸어내리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 순간 로비의 여성들이 숙연해지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는 할머니의 지적. 그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길 바라느냐는 질문. 그 말에 40대 여성이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아까 냄새 난다며 자리를 옮긴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늙어서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어떨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젊은 여대생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할머니를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다. 젊다는 것이 남을 무시할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 그 말이 끝나자 로비는 완전한 정적에 빠지다.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83세 할머니의 가르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각자의 편견과 오만함을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할머니가 다시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다. 2억 원이 든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겸손하고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거대한 부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오만하지 않은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할머니가 로비를 향해 인사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고객들, 직원들, 심지어 경비원까지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성인을 배웅하는 것 같은 경건한 분위기였다. 할머니가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로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할머니도 느낄 수 있었다.
83세의 작은 체구가 거대한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모습.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진정한 거물의 포스가 느껴지다. 나이와 외모를 뛰어넘는 진정한 카리스마였다. 김소영이 급히 뛰어나와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딱딱 치며 급한 발걸음을 냈다. 할머니가 회전문에 도착했을 때 김소영이 간신히 따라붙었다.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가 돌아보자 김소영의 얼굴은 여전히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정말 변하겠다는 의지, 할머니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다는 다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83세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는 따뜻했다. 마치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자애로운 표정이었다. 착한 아이라며 힘내라는 격려. 할머니가 김소영의 볼을 한번 쓰다듬었다. 그 순간 김소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회전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로비를 돌아봤다.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시와 조롱 대신 존경과 감사가, 편견과 차별 대신 반성과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다. 12월의 찬 바람이 할머니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2억 원이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안했다.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60년 전 그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자신에게 큰 교훈을 준 그분이 지금의 해성그룹을 만든 첫 번째 스승이었다. 오늘 김소영에게도 같은 교훈을 전해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 할머니가 건물 밖으로 사라진 후에도 로비의 정적은 한참 동안 계속됐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경험한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40대 여성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지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백,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 젊은 여대생도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사과했다. 아까 할머니를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고백했다. 은행 직원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이준호는 김소영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오늘 일을 계기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외모나 나이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서비스 교육이 필요했다. 김소영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나와 안내 데스크로 갔다. 메이크업이 다 지워진 맨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진지하고 따뜻해 보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은행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직원들이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정중해지고 고객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늘어났다. 김소영은 특히 연로한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다.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도 언젠가는 늙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 마음가짐이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다. 오후 늦게 한 80대 할아버지가 은행을 찾았다. 낡은 옷을 입고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대충 대했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김소영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맞았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다. 할머니가 보여준 그 따뜻함을 김소영도 실천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자 학비를 입금하러 왔다고 했다. 김소영은 친절하게 안내하며 편안하게 앉으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고객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다. 아침의 사건이 은행 전체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것이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가르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은행을 넘어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험을 공유했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할머니의 재산이 아니었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관용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인간애였다. 복수 대신 교육을,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그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며칠 후 해성그룹에서는 조용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제일은행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나이나 외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소영은 그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참여하게 됐다. 자신의 실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교훈을 전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다.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진실한 반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소영의 변화된 모습을 본 동료들도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게 됐다. 6개월 후 김소영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원이 된 것이었다. 특히 연로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칭찬이 많았다. 진심 어린 서비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였다. 할머니의 그날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다. 외모지상주의와 나이 차별로 가득했던 젊은 여성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김소영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그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40대 여성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나이 든 시어머니의 말씀을 귀찮아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경청했다. 할머니의 모습에서 미래의 자신을 봤기 때문이었다. 명품 옷과 액세서리에만 신경 쓰던 그녀가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은 후였다. 젊은 여대생도 마찬가지였다. SNS에 올리던 과시성 게시물들을 줄이고 대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독거노인 돌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교훈을 실천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녀의 친구들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처럼 남을 외모로 평가하며 수다 떨던 모습이 사라지고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됐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었다. 은행 내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다. 이준호는 전 지점에 고객 존중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했다. 나이, 외모, 복장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직원들의 마인드도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VIP 고객에게만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객에게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진정한 VIP는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1년 후 한국제일은행은 고객 만족도 1위 은행으로 선정됐다. 특히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로 유명해지다. 그 시초가 바로 할머니의 그날 방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소영은 이제 지점의 교육 담당자가 됐다. 신입 직원들에게 고객 서비스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다. 자신의 실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진심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어느 날 김소영은 우연히 혜성그룹 본사 앞을 지나게 됐다.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날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던 수수한 모습과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했다.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날 단 몇 마디의 말로 수십 명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복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교육을 선택했고 분노 대신 용서를 택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김소영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고. 5년이 흘렀다. 그날의 사건은 이제 한국제일은행의 전설이 됐다. 신입 직원들에게 전해지는 교육 사례로 자리 잡았다. 혜성그룹 박혜숙 회장님 사건이라고 불리며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하지만 정작 그 주인공인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소박함이 더욱 존경받는 이유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김소영은 퇴근길에 한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80대 할머니였다. 5년 전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제안했고 할머니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다. 그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미소를 보며 김소영은 행복했다. 그날 밤 김소영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리였다. 83세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교육이 만든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전해지며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복수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교육을 선택했던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위대한 교육자였다. 세상은 여전히 외모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은행에서 일어났던 작은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이었다. 할머니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였고 진정한 아름다움이었다. 83세 할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나 외모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